SNL 코리아에서 피부과 에피소드 하나가 화제가 되는데 거기서 아토피 환자가 피부과 문 앞에서 조의 진료 과목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웃긴 것 같죠? 근데 댓글을 보면 웃음이 싹 사라져요. 나도 실제로 당했다는 분들이 수백 명이거든요. 전국에 피부 진료를 내세운 병의원이 몇 곳인지 아세요? 무려 1만 5천 곳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진짜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단 1,516곳이에요. 나머지 약 9할, 그러니까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판에 피부과라고 크게 써놨는데 말이죠. 그러면 전문의가 뭐길래 이게 중요하냐? 잠깐 짚어볼게요.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하면 일반의가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서든 진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더 거치고 피부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피부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피부과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6년 포함해서 총 11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전문의가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피부과 간판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간판 읽는 법에 있어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은 555 피부과 의원이라고 써야 해요. 반면에 일반의가 운영하면서 피부 시술만 하는 곳은 555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렇게 써야 하거든요. 딱 보면 구분이 될 것 같죠? 근데 현실에선 진료 과목이라는 글자가 엄청 작게 써 있거나 아예 네온 사인을 꺼놔서 사실상 피부과라는 글자만 딱 크게 보이게 해놓은 곳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의사들이 나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달 임대료에 관리비, 인건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데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피부 질환만 보면 임대료도 못 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아토피 환자 진료를 열심히 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구조라는 거예요. 반면에 보톡스 한 번, 레이저 한 번은 비급여라 비용을 의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어떻게 보면 자명하죠. 이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단 한 번도 안 한 피부과 의원이 52곳이나 돼요. 쉽게 말해 이 병원들은 수년간 아토피나 습진, 모좀 같은 진짜 피부 질환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이저, 보톡스, 필러 같은 비급여 미용 시술만 해온 거죠. 간판엔 피부과라고 써 있으면서요.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진료 과목에 피부과를 내걸고도 피부 질환 환자를 내쫓아도 현행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료법상 해당 질환을 볼 장비와 의약품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 치료약이나 장비를 아예 들여놓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아토피 환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에 위협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얼굴에 띠 모양 물집이 생긴 한 40대 여성이 피부과를 찾아다녔는데 세 곳에서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문제는 대상포진은 72시간 안에 약을 먹어야 하는 응급질환이라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은 예약 없이도 바로 안내를 받더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도 있어요. 대한피부과회가 공개한 사례인데 피부암인 기저세포암이나 악성 흑색종을 단순한 점으로 오인하고 레이저 시술을 해버렸다가 나중에 병변이 악화된 후에야 상급병원으로 옮겨진 케이스가 있어요. 점 제거 시술을 한 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피부암이 나온 사례도 있고요. 전문의가 봤더라면 청문이 잡아낼 수 있었던 걸 비전문의가 11년치 수련 없이 보다가 놓친 거예요.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단호하게 말해요. 일반 진료가 가능한지 전문의가 있는 의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는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를 가려받는 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라고 명확히 지적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간판을 믿고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 그게 불법도 아니라면 소비자는 도대체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 건지 황당하죠. 자, 이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새로 개설한 병의원이 421곳인데 이 중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곳이 146곳이에요. 개원이 10명 중 3, 4명꼴로 미용시술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내과, 가정학과 의사들도 미용시술 시장에 합류하면서 피부과 간판은 점점 더 불어나고 정작 피부 질환을 볼 곳은 점점 더 줄어드는 역설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들고 나온 해법이 있어요. 바로 개원 면허제예요. 쉽게 말해 의대를 졸업했다고 바로 혼자 개원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최소 2, 3년은 수련을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경험을 쌓은 뒤에야 독립개원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세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처럼 의대 졸업 직후 단독 개원이 가능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해요. 일각에선 이런 분석이 나와요. 미용 의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피부과 전문의들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죠. 쉽게 말해 우리 밥그릇에 숟가락 얹지 마라 라는 시각이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 진료를 안 하고 미용 시술만 하는 것 자체는 개원 면허제로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진짜로 환자를 위한 건지 시장 경쟁을 줄이려는 건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제도 개혁을 하던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도 나와요. 바로 수가,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단가 문제예요. 아토피 환자 한 명 꼼꼼히 진료해봐야 보험 수가는 몇천 원 수준이에요. 반면에 보톡스 한 부위는 그 수십 배거든요.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피부 질환 좀 봐달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의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인센티브를 따라 움직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간판 읽는 법은 알아두셔야 돼요. 간판에 병원 이름과 피부과가 붙어서 555 피부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반면에 간판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는 문구가 있거나 555 에스테틱, 555 스킨 클리닉 같은 이름 아래 피부과가 병기된 곳이라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피부에 뭔가 이상한 게 생겼을 때는 미용 시술 위주 클리닉보다 전문의 운영 의원을 찾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를 의사들이 돈만 밝힌다고 욕하는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단순한 시각이에요. 낮은 진료비 단가, 느슨한 간판 규제, 개원 자격 기준의 부재, 진료 거부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의 허점,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실패거든요. 개인이 나쁜 게 아니라 구조가 나쁜 방향으로 설계된 거예요. 문제는 이 구조의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처럼 간판만 믿고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오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과 간판을 믿고 들어갔다가 황당한 경험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